합격 해커스. 네, 7급 해설 이제 시작할게요. 25문제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총론은 조금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래도 뭐 너무 까다롭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평은 따로 업로드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부터 쭉 봅시다. 1번 같은 경우는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했으면은 대외적으로는 이 수리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민원인 입장에서 이게 있든 말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맞는 얘기죠. 주민등록 신고는 행료신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도달하면 끝난 게 아니라 수리까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심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딱 30일 이상 살 건지 말 건지만 봐요. 다른 모든 뭐 지방자치법의 이념이 어떻느니 뭐 전입신고 뭐 위장전입이느니 뭐 이런 건 전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많고 이거랑 비슷하게 행료신인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심사를 제한하는 거 노조 설립신고. 신고서상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받아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3번 대규모 점포 이마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골목 상권에 막 들어오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심사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거고요. 4번도 그냥 비슷한 암기사항이다. 2번 보시면 이번에 1번 공유수면 매립준공 인가. 공유수면 원래 매립을 한 사람이 그 소금기 빼고 모래 갖고 오고 하다 보면 이 사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람 매립지는 이 사람 소유입니다. 매립한 사람 소유인데 다 주기 좀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국가한테 좀 남겨줘 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법률 효과를 주지 않고 이만큼만 일부를 배제했으니까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결국 부담이 아니란 얘기니까 독립적인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자, 2번 확양 얘기인데 확양 딱 판례 2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내인가가 있고 일단 1번 이 출제된 거 말고 1번부터 정리합시다. 업 우선순위 면허.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나중에 이제 업 면허 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럼 이 우선순위 결정해놓은 거 1순위, 2순위, 3순위 결정해놓은 게 처분이냐? 이건 확약으로서 처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사안인데 내인가, 내부적으로 그냥 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인가를 줬죠. 그래서 이걸 믿고 본인가를 신청하니까 이에 대한 행정청의 대답이 원래 줬던 내인가를 취소했다는 건 결국 뭔 얘기입니까? 본인가 주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인가 취소지만 본인가를 거부한 거예요. 본인가 거부 처분이고 내인가 줬기 때문에 내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죠. 신청권 인정해서 이 거부 행위의 처분성 인정했다. 자, 3번 법정 부관. 우리가 보통 배우는 부관들은 행정청이 재량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붙이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붙이는 사족입니다. 근데 법정 부관은요, 법에 그냥 붙이래요. 여권으로 치면 여권은 그냥 유효기한 법에 정해져 있죠. 법이 그냥 붙이래 라고 하면 원래 임의 부관에 갖가지 제한이 가해지는데 법이 붙이래서 붙였는데 그런 제한을 적용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얘기고요. 4번 확약. 확실히 약속으로 했는데 유효기간까지 뒀대요. 그럼 유효기간 지나면 별도 조치 없이도 그냥 날아가는 거죠. 별거 아니고요. 자, 3번 청문과 사전통지. 1번 자, 침익적 처분을 대상으로만 사전통지와 우리 의견 청취가 있는 거죠. 거부 처분은 권익을 침해하는 거 침익적 처분인데 권익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다. 권익이 그게 거부됐으면 권익이 애초에 부여되지도 않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침해당하냐는 게 대법원 논리. 자, 2번 지위승계 신고. 자, 사전통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한테 하는지가 중요해요. 양수인한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도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통지 의견 청취는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적용이 있습니다. 양도인,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있고 양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양수인. 양수인이 행정청에 신고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하겠죠. 자, 이 수리를 하게 되면 일타쌍피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얘는 원래 있던 지위가 없어지죠. 얘는 생겨나죠. 자, 그럼 침익적 처분받는 사람 누구다? 얘다, 얘. 그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뭘 대상으로 적용된다? 침익적 처분. 그러니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한테 사전통지해야죠. 얘한테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얘한테 하는 건 의무라고요. 자, 3번 청문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소죠. 절차적 하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죠.
예외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 4번 그냥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문 외우기 귀찮았던 분들이 1, 2, 3번 속어법으로 해서 4번 골라내는 이런 결과이지 않았을까. 자, 1, 2, 3, 4번도 그냥 행정기본법 조문이라서 별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1번과 2번은 36조, 행정기본법 36조, 3번과 4번은 37조 보면 그냥 답 나옵니다. 1번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거 원래는 임의적 절차라서 이런 제소기간 특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생겨났다. 이런 거고, 행정기본법 이의신청 규정은 몇 가지 이제 예외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3번은 포인트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감히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이럴 때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거.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란 말 빼면 맞는 경우. 법조문 가보면 여기만 괄호 쳐져 있어요. 단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그래서 4번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문 내용이라서 목이 좀 메이네요. 자, 1번은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나오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벌을 한번 부과했는데 그 뒤에 형벌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중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직위 해제 처분은 그냥 내부 징계죠. 아이고야. 내부 그냥 징계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사부재리 뭐 이런 거 없겠죠. 그냥 행정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2번 아까 이제 구급 군무원 해설할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직위 해제는요. 자, 여기서 구급에는 뭐가 나냐면 직위 해제 행정절차법 적용돼요 안 돼요 물었거든요. 적용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왜냐? 국가공무원법에서 더 빡세게 규정해놨으니까. 직권 면직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돼요. 자, 이런 차이가 하나 있고 직위해제가 있고 난 다음에 일단 책상 빼고 징계 결과 기다려. 한 다음에 징계 결과 나오면 면직시키죠. 선행처분 후행처분인데 하자승계 되느냐? 하자승계 안 된다. 자, 3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단계는 뭐예요? 아직 유죄 판결 확정 안 됐죠. 그럼 그 전까지 무죄 추정이죠. 무죄로 추정되는데 왜 직위해제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확정적 징계가 아니죠. 제가 방금 했던 그 대사를 떠올려 보면 징계 결과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근데 찝찝하니까 네 책상은 뺄게 이거예요. 확정적 징계 처분 아니고 잠정적인 조치죠. 만약에 징계 결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다시 책상 넣어주겠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아직 유지가 된다. 자, 6번에 1번. 이것도 구급 공무원 얘기할 때 이제 공매 처분. 제가 봤을 땐 다 같은 분들이 그냥 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공매 쪽에 중요한 쟁점이 두 개가 있네? 라고 하면 하나는 7급에 내고 하나는 9급에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 처분 같은 경우는 자, 공매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간다, 경매하러 들어간다 라고 통지를 해주죠.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뭐다?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 얘가 아니란 게 되게 강조점이에요. 왜냐? 대법원 판례가 옛날에는 얘도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거든요. 죄송해요. 옛날에 인정 안 했다가 지금은 옛날에 인정 안 했고 옛날에는 어땠냐면 죄송해요. 통지는 소송의 대상 원래부터 아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 또 뭐라 했냐면 이 처분을 보면 일종의 절차잖아요. 이 처분을 가기 위한 절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소송 대상 안 돼? 그럼 얘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면서 야 통지부에서 빵꾸 났으니까 이 처분에는 지금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주장했는데 그마저도 막혔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여전히 통지는 소송의 대상으로 안 보는데 통지가 없었다면 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흠이 있어서 공매처분 위법하다. 여기다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거는 공매통지 그 자체는 소송 대상이 여전히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안 된다. 자, 2번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 실시하고 있대요. 그럼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얘기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3번은 조금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는 건 맞아요. 이런 판례가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 공정위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사업부 하나를 분할시켜서 무슨 사업부 독립시켜가지고 A 회사를 따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의 분할입니다. 분할인데 옛날에 분할 전 위반행위, 이때 뭔가 위반행위 있으니까 이거를 얘가 들고 나갔죠. 이 사업부 통째로 들고 나갔죠. 그러니까 얘한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판례가 안 된다고 막았죠. 막았어요. 막으니까 공정위가 열받죠. 그래서
법을 아예 개정해 버렸어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옛날 이 회사 이 사업부 관련된 이 사업부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걔가 나가서 세운 분할 신설 회사에 승계가 되니까 얘한테 과징금 여전히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개정이 돼서요. 이 판례를 여전히 들고 나오는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판례에 따르라고 했으니까 판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자, 4번 공매통지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방금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공매통지 자체는 소송 대상 못 삼습니다만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야, 그 전에 절차에서 빵꾸 났잖아 라고 절차상 하자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1번, 4번에 걸쳐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번 넘어가시면 7번에 1번 자 이런 겁니다. 대집행은 남의 집 철거하는 절차예요. 남의 집 철거하는 절차. 그쵸? 대표적인 게 철거 의무 불이행이죠. 남의 집을 부시는 절차니까 한 3일이면 부시겠죠? 그쵸? 눈 깜짝할 새 이 사람의 건물이 날아가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개고통 실비 절차, 개고통지 뭐 실행 비용 뭐 납부 절차가 쭉 있는데 실행 단계가 이제 진짜 부시는 거잖아요. 개고통 실비 중에 실행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물을 수가 없죠. 이 집은 먼지가 돼서 날아갔죠. 근데 그 전 단계에 있던 개고든 통지든 간에 이거를 백날 다투면 뭐하냐고요. 다투어도 이긴 뭐해. 집이 돌아오질 않잖아.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한국토지공사 행정주체 지위 있고 자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이거죠. 공무수탁 사인이 있고요. 자, 우리 행정청계의 카사노바가 있죠. 공무수탁 사인이 있고 공법인이 있어요. 왜 카사노바를 하냐면 얘는 양다리예요. 행정청이기도 하고 행정주체이기도 해. 얘도 똑같거든요. 행정청이기도 하고 행정주체이기도 해. 근데 위에 놈은 더 심각해요. 얘는 3다리입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기도 해요. 근데 공법인은 아니에요. 자, 이 차이. 일단은 결론이 중요하고 이 결론으로 인해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도 봐야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죠? 얘한테 경과실이 있어요. 경과실로 인해 누구를 때려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국가가 뒤를 봐주죠. 얘는 면책되고 국가가 대신 손해배상을 하는 게 국가배상이죠. 근데 얘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공법인이죠. 경과실로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어도 국가가 뒤를 안 봐준다고요. 얘가 독박을 써야 된다. 이 결론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 요건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퇴거 의무, 인도 의무, 점유 이전 의무, 명도 의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집 갖고 있는 거 빨리 나한테 넘겨라 이건데 거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만 이 지구상에서 그 특정한 공간을 내줄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대체성,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자 원래는 대상이 되지 않는데 문제 구성이 좋네요. 일단 원칙부터 3번에서 나왔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철거 의무는 누구나 가서 대신 두드려 팰 수 있으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대체성이 있으니까 대집행 대상이 돼요. 그래서 룰루랄라 대집행 권한 한 장만 뽑아다가 여기 찾아간 겁니다. 철거하려고. 근데 사람이 있네요. 이대로 부수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인도, 퇴거를 시키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방금 3번에서 본 게 뭐다? 인도 퇴거는 대집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집행 권한 하나만 뽑아서는 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거쳐야 돼.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 부담을 경감해 준 거죠. 그냥 하나 가지고 철거해버려라. 하나 하고 철거해버려라. 라고 하면서 어차피 대집행 철거가 메인이고 안에 퇴거시키고 인도하는 건 부수적으로 그냥 수반될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 장 갖고 퉁쳐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저 사람 있는 상태로 부시라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망치 갖다 대는 순간 뛰쳐나오겠죠. 방해하고 몸으로 맞고 난리 나겠죠. 공무집행 방해니까 경찰 불러서 얘 현행범 체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착수에 옮길 수 있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번에 1번 이것도 이제 9급에 나온 거랑 지금 아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수용 재결을 불복하는 경우 그럼 이거 일단 우리가 다투는 절차를 쭉 보면 수용 재결이라는 원처분이 있고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는 이의신청 거쳐서 이의재결이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 이의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죠. 특별행정심판인 건 맞는데 필요적 전치주의는 아니에요. 보통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자꾸 막 이의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막 뭔가 특별한 행정심판 이러니까 무조건 거쳐야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2번 두 개가 나와 있다. 두 개 나왔다면 얘 원처분, 얘 재결이죠. 그럼 원처분주의에 따르면 뭐다?
예하자 있으면 예소송, 예하자 있으면 예소송.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얘는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돼요. 재결에는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니까 웬만하면 얘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얘가 대상으로 된다. 자, 그런 거고 3번 뭐 당연 얘기죠. 이의 신청을 받았대요. 특별행정심판 안 거쳐도 되지만 이의 신청해서 이의 재결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행정심판이랑 똑같죠. 전부 일부 취소하거나 보상에 변경할 수 있다. 당연 얘기.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조문 문제인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아주 지엽적인 조문 문제였다. 9번 넘어갑니다. 9번에 1번. 9번에 1번. 자, 이거는 일단 이거 알아두시면 편하죠. 개인 택시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특허죠. 특별히 허락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서울시 재량이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이다.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이걸 무시했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사실은 여기 그 면허 기준, 이 면허 기준 행정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으니까 위법이다라는 결론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행정 규칙은 대외적 구성력 없는데 왜 이거 위법한 게 이제 위법 사유를 구성하냐 이건데, 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행정 규칙을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행정 규칙은 처음부터 그냥 개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준수했어도 적법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고 이 결론이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얘를 그래 준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적법할 수도 있고 위법할 수도 있고 그거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얘를 무시하고 그냥 상위 법령만 보고 판단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안에서는 이 행정 규칙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 상위 법령에 의한 해석이랑 부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백히 위반한 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랬다고요. 근데 원래는 무관하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2번 면접 전형. 면접도 그 특성상 면접관의 재량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채점표는 꼼꼼하게 돼 있겠지만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지 이거 어떻게 기계적으로 채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존중을 한다. 도로 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런 것들, 도로 공유수면 이런 것들 다 어때요? 석촌호수 공유수면, 그리고 우리 도로 누구나 일반 공중에 통행이 제공되는 거죠. 너만 원래 그쪽 도로 한 켠을 점유하면 안 되죠. 특별히 근데 허가해줬대요. 그럼 이거 특허죠. 특허면 재량이 만땅으로 주어진 거죠. 4번. 자, 도로 점유허가 방금 특허라고 했어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면 일부 취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헷갈리는 게 일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법부가 행정청에 대해서 니네 재량권 이렇게 행사해, 저렇게 행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권력 분립 원칙이 위반되잖아요. 감히 행정청이 법이 주어진 재량이 있는데 사법부가 잔소리를 하면 월권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됐어요? 직권 취소죠. 셀프로 취소한다고. 행정청이 지가 직권 취소하는데 권력 분립에 걸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 취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사법부가 남의 처분 일부 취소하라고 하면 재량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쵸? 하지만 셀프 취소니까 그런 거 안 걸린다. 상당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고요. 10번에 1번. 자, 7급은 제가 확실히 7급 내고 낸 사람이 9급 동시에 내는 것 같아요. 동시에 낸다는 게 그냥 내고 곧바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나온 게 여기 다 나와. 소방청장, 여기 경기도 선관위원장 넣어도 똑같죠? 밑에 부하직원 징계 막 압박하고 징계했다가 국민권익위로 쪼르르 달려가니까 권익위가 야 부하직원 괴롭히지 마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 무시하는 순간 과태료가 부과돼요. 기관장 완전 체면국이죠. 그래 다퉈야 되는데 기관 소송 안 되지,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 안 되지.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고 소송 제기하니까 당사자 적격 및 당사자 능력 및 원고 적격 인정했다. 자, 2번도 똑같아. 이 지문 그냥 그대로 나왔거든요. 자, 외국인이란다면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 스티브 유랑 그 다음에 조선족 동포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쫓겨나게 생긴 사람 이렇게 세 개는 아닙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스티브 유 원고 적격 인정, 얘 안 됐고 얘 인정됐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그러면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했으면 사증 발급 거부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O인지 X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없다고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된다 라고 하면 틀린 선지. 3번. 담배 소매인 나오면 무조건 그거 따져야겠죠? 자, 구도가 이렇게 돼요. 원래 담배 소매인 나. 근데 새로 들어온 놈 이렇게 있어요. 새로 들어온 놈한테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럼 내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죠.
나만 이동대에서 장사했는데 얘까지 들어왔네? 그럼 법적으로 경쟁 관계면 예외적으로 원고적격 인정. 법적으로 경쟁 관계 인정된 애들은 누구누구다? 아, 일반 소매인 대 일반 소매인이면 인정. 노량진역 1번 출구, 3번 출구면 완전 경쟁이죠. 그런데 얘가 군의 소매인이야. 예를 들면 해커스 건물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은 해커스 건물은 분명히 노량진역 3번 출구랑 엄청 가깝죠. 이 군무원 건물 기준으로. 하지만 3번 출구에 있는 이 일반 그 노점에서 담배 파는 사람, 거기서 물건 사려고 했던 사람이 굳이 남의 학원 건물까지 와서 지하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살까요? 안 사죠. 아무리 직선거리는 가까워도 둘은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군인지 일반만 봐야 되는데 군애가 있고 일반이 있네요. 경쟁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공유 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 이거 똑같이 나왔거든요. 9급에도. 순영원은 재단 법인입니다. 법인도 원래는 법률상 이익 인정돼요.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하면 당연히 싸워야지 원고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공유 수면 매립 목적 면허 이걸 얘기하면서 이 법률상 이익으로 뭘 주장했냐면 이 사안에서 환경상 이익. 근데 법인이 예를 들어 회사라고 칩시다. 회사가 막 환경이 파괴됐네? 냄새가 막 악취가 나네? 이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죠. 하필 환경상 이익을 주장을 해서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 케이스. 그래서 절대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법인은 원고적격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녀원도 있어요. 있는데 환경상 이익만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넘어가시면 사례형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뽑아내야 될 키워드가 정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이랑 다르다. 국어 과목이랑 다르다.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막 얘는 주어고 얘는 뭐고 뭐 주술 호응이 어떻고 막 여기에 뭐 주제의식이 뭐고 이걸 혼자 셀프로 처음 보는 지문을 이렇게 독해 나가지만 행정법은 그렇지 않아요. 봐야 될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어쩌고저쩌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냐면 영업 정지, 제재 처분이 규정되어 있대요. 시행규칙이면 상위법령 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처분 내용 규정하면 뭐다? 행정규칙이다. 만약에 시행령이었으면 뭐죠? 법규명령이다. 사실 이런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죠. 자, 1번은 사실 이 사례하고 무관하게 그냥 일반론으로 낸 거예요. 사례 탈을 쓴 거고 2월 청문회에서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3월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하게 변경됐죠. 그러면 이렇게 치면 이런 게 가능하면 행정심판 무서워서 누가 제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서 캡을 씌워넣는 거죠. 아무리 청구인이 나쁜 놈 같아도 원래 내려졌던 2개월을 절대 넘길 수 없다. 변경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자, 2번 취소 제기하기 전 영업정지 2월 처분 종료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뭐랬죠? 시행규칙의 제적 처분 규정되어 있으면 일단 행정규칙이죠.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 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 가중적 제재요건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선지예요. 어렵게 나왔어. 만약에 1회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이에요. 근데 2회 걸리면 이번에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그러면은 가중이 되고 있죠. 그럼 자, 소송을 해서 내가 처음에 2개월 두드려 맞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2개월 뒤에 이때 끝나요. 근데 소송이 2개월 안에 끝날 리가 없잖아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끝날 리가 없으니까 계속 줄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 진행 중에 이미 끝났죠. 영업정지 기간 끝났으니까 나 영업 회복됐죠. 이미 장사 다시 재개됐죠. 그럼 판사님이 불러다 그 얘기하겠죠. 너 소외이익이 있어? 묻겠죠. 원칙적으로 영업이 재개됐으면 소외이익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1회 위반된 기록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걸렸을 때 이번에 2월이 아니라 3월로 가중된 제재를 두드려 맞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 취소소송을 진행시킴으로써 판결을 받아서 이걸 지우고 싶은 거야 라고 주장하면 소외이익이 인정이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소외이익이 인정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자, 그러면은 그 가중적 제재에 관한 이런 내용이 행정규칙에 법규명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판사님이 보고 읽겠죠. 근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판사님한테 아무리 갖고 와도 판사님 눈에 안 보여. 그러면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일단 판례가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가중적 제재 요건은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뭐에 규정돼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외이익은 인정된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심화로 낸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이 정도 종합되면 충분히 어려워요. 충분히 어려운데 자 이런 거예요. 이게 2월 기록이 딱 1년밖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추가적인 규정이 있던 거야. 이 기록은 1년만 남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소송을 하다 보니까 몇 년씩 장기화돼 가지고 1년이 이미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도 못하죠. 일단 1번 야 너 이미 영업 회복됐으니까 소유이익 없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요. 이거 기록이 남아있어서 내가 소유이익 아직도 인정받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1년 이미 지나서 없어졌죠. 그럼 그마저도 말 못하겠죠. 그러면은 행정규칙에 있든 법규명령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발이고 간에 소유이익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꼬았던 문제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년이 경과하여 가중사유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데 라고 하니까 소유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기본 이론에서는 저 마지막 이 비튼 부분, 이 부분은 저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넘어갔어요. 기본서에는 있는데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넘어간 케이스예요. 왜냐면 기본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다들 머리가 빙빙 돌거든요. 자, 3번 재량행위임에도 처분 일부 감경하는 재결할 수 있다. 자, 두 가지 포인트 있죠. 부당성을 원래 행정소송에서 판단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당성 판단은 이 사람들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만 돼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돼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일부 취소 판결 안 됐죠? 그쵸? 권력분리 원칙 위반이니까.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죠. 행정부는 그딴 거 없죠. 그딴 제한 없죠. 그러니까 일부만 깎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행정소송이랑 똑같죠? 첫 추변은 무조건 뭐다? 기사동이다. 12번은 저는 이거는 해설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카페에 따로 따로 질문 주시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뢰를 했잖아요. 근데 판례에 근거한 출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도대체 이 출제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한 의문입니다. 굉장히 의문이에요. 어디 이론서 정도에는 적혀 있겠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은 일부 귀퉁이에만 그렇게 일부 교재에만 적혀 있고 이러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무원 시험의 추세는 옛날 문제 공개 안 됐을 때는 이런 거 막 냈는데 최근 3개년 동안 이제 문제 공개하면서 점점 공무원이랑 비슷해져요. 점점 철저히 판례로만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반복되기 어렵다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내도 다 같이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이번에 그냥 틀려라, 찍으라고 낸 문제라 저는 생각해요. 자, 13번에 1번 강론 문제인데요. 뭐 간단하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재산이래요. 재산에 어떻게 채무가 들어갑니까? 채무 안 돼. 자, 2번은 사실 총론 문제죠. 자, 양벌 규정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사업주가 있어요. 사장이 있는데 어떤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 종업원이 커피 만들다 침 뱉었어요. 그러면은 그 고객이 분명히 그러겠죠. 사장 나와! 라고 하겠죠. 하면서 사장도 같이 질책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양벌 규정인데 지자체와 밑에 지자체 공무원의 관계도 똑같죠? 지자체 공무원 월급 누가 줍니까? 지자체가 주죠? 그러면 사장, 카페 알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하면 얘도 양벌 규정 적용이 된다. 3번 지방의회 의원.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요. 어쨌든 전체 주민 대표자로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 자격 아니어도 주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뭔가 위원회가 열리는데 주민들 의견 반영이 필요해요. 행정정보를 공개해달래요. 그러면 주민 대표자 맞잖아요. 그렇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4번은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판례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이랑 지방의회 의원이랑 급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지방의회 의원 실제로 이런 얘기합니다. 정치자금이 그렇게 필요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내고 뭐고 인정 안 해도 돼. 입법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입법자도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이죠. 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14번 임의적 정치주의. 아까 이것도 9급에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특별한 언급 없으면 1번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2번 노동특허 조세. 안 써도 되겠네요. 노동특허 조세가 아닌 이상 그냥 다 임의적 정치주의다. 그리고 또 하나 소청심사. 공무원 아니면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 그 행정심판. 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 2번 공익근무요원. 자,
보통 이제 전투와 관련된 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원은 물론 훈련소 갖다 주면 끝나고 나면 국방부에서 훈련소 마치는 순간 행안부 소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을 차출을 해요.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에요. 그럼 그 차출되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는 누구 관장? 법무부. 훈련소 끝나고 나면 국방부에서 법무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전투훈련을 담당하는 군인 비슷한 사람이 라고 볼 수가 없죠. 예비군까지는 일단 들어가요. 이중배상금지 적용받는 그 군인 등에 들어가는데 공익근무요원, 뭐 경비교도대원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행안부 법무부 소속이니까. 3번 직접 손해. 자, 경과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면책되고 국가가 뒤를 봐주죠. 공무원은 원래 줄 필요가 없어. 근데 어버버하다가 자기가 멱살 잡히니까 줘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줄 필요도 없었던 거 자기가 국가 대신해서 지가 배상한 셈이니까 국가한테 달라면 되죠. 여기서 포인트. 피해자한테 도로 줬다 뺏으면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그리고 4번 3년 5년 이런 기간이 있다. 좀 지엽적이죠. 그냥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15번 원래는요, 과세 통지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안 썼어요. A라는 내용을 안 썼네? 라고 한 다음에 하자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라도 A라는 내용을 써줘야 치유가 되죠. 근데 보통 판례 사안은 어떻게 나오냐면 세무서가 안 고치고 있다가 야, 너 지금까지 아무 불만 없었잖아. 행정소송까지 지금 왔는데 행정소송까지 오는데 아무 불편 없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와서 주장해?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너무 뻔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 치유 인정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아주 특별한 단서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대요.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하자 치유됐다고 보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자, 2번 여기서 이제 국어 독해 시간이 아니니까 체납 취득세니 뭐 압류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국 뽑아내야 될 거 뭐다? 내부위임. 내부임을 받은 놈이 지명의로 처분을 했다 이거죠. 자, 내부임을 받았다는 건 결국 지들 내부끼리만 야, 미안한데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니까 공문 네가 써.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임했으니까 대외적인 권한은 여전히 상급자한테 남아있죠. 그러면 이 공문의 도장은 누구 거 지켜야 돼요? 상급자 거. 이게 맞아요. 대외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럼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내부임을 받았다면 지가 일 다 해놓고 결국 누구 명의로 내보내야 돼요? 제일 위에 놈들. 나한테 내부임 한 놈들 명의를 찍었는데 지명의로 했다네요. 지명의로 했다네요.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일단 피고 적격 누구? 피고는 구청장. 일단 피고 자리에는 무조건 명의, 예명의로 하는 게 맞든 안 맞든 명의자를 안 쳐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진짜 권한이 저 피고한테 있는지를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본안심사. 1번이 소송 요건이죠. 그 다음 본안심사에서는 권한도 없는 놈이 처분을 했는가 주체하자를 따지는데 이거는 뭘로 본다? 진짜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도지사 내지는 시장한테 있댔죠. 근데 피고가 있으니까 주체하자에 있어서 무효. 3번 통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통지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통지만. 그래서 공문은 원래 권한자인 대통령 명의로 다 썼어요. 다 썼어. 근데 마지막 배달만 밑에 있는 보훈처장, 보좌기관이 한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열심히 전자레인지를 만들었는데 택배만 한진택배가 보냈어요. 그럼 이거 누구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한진택배라고 인식하시나요? 아니죠. 배달만 한진택배가 있지. 여기 로고는 누구 거 찍혀있어요? 삼성전자 찍혀있죠?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에 뭔가 결함이 있으면 한진택배 아저씨를 붙잡아야 돼요? 삼성전자에 전화해야 돼요? 당연히 삼성전자죠. 통지만 얘가 있다면 주체나 형식이 어떤 하자가 없어요. 까보면 로고는 여전히 삼성 찍혀있다고요. 그쵸? 통지만 배달만 시켰다. 삼성전자가 배달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4번 절차적 하자는 원래 취소 사유인데요. 예외로 무효로 보는 것들이 있죠.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았대요. 그럼 무효인데요. 자, 여기서 비교해놔야 될까? 똑같은 사안인데 환경영향평가인데 거치긴 거쳤는데 부실을 하대요. 그럼 거치긴 거쳤죠. 요 정도는 아니죠. 그럼 원칙으로 돌아와서 취소. 근데 부실했는데 너무너무 부실해서 점 하나 찍었대요. 보고서를 10장 써야했는데 점 하나 찍었대. 그럼 사실상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럼 다시 무효. 자, 16번
1번 이거 특별재판정 얘기인데 토지 수용에 관련된 건 보세요. 토지 저 땅을 수용하는 게 맞아 안 맞아. 그 수용하면서 10억 주는 게 맞아 20억 주는 게 맞아 하는 거는 그 지역 법원 판사들이 잘 알겠죠. 가범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부동산 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된다. 2번 공무수탁 사인 얘기죠. 아까 설명했지만 행정청 3다리 양다리 얘기했었죠. 그 행정청 행정주체에 포함된다라는 거하고 3번 대법원 판결이 딱 봤는데 법규명령 명령규칙이 뭔가 무효다.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법규명령 법조문이죠. 소송 대상으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삼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요. 그럼 효력이 일단 하자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취소를 못 시켰죠. 그럼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제거해달라고 요청해야겠죠. 만약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법규명령 사과나무라고 비유를 하는데 사과나무 심은 사람이 배워야겠죠. 심은 사람 누구예요? 행정부죠. 근데 그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이고 고의 중과실 없어요. 그럼 약간의 실수만으로 뭔가 1심 가야 될 거 2심 법원에서 제기하고 했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맞겠죠. 야박하게 각하해버리면 또 집에서 소장 써다가 나중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할은 심급이건 뭐건 간에 엄청나게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웬만하면 이송해준다. 그리고 제소기간에도 배려해준다. 자 17번에 1번 조례는요 헌법에서 지자체가 웬만하면 니네가 잘 만들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법률이 특별히 뭐 야 A라는 거 만들어 이렇게 근거를 안 만들어줘도 이 법령의 범위가 테두리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A 만들어 해서 A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는 선에선 뭐든 만들 수 있어요. 뭐든. 그래서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지네 실정에 맞게 법령의 범위를 지네 실정에 맞게 정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실정에 맞게 헌법이 시킨 대로 딱 이 테두리 안에서만 했다는 거니까 벗어났다고 보는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거고 2번 조례 위반해서 벌금 등 형벌을 과하도록 한 조례는 위헌 위법하느냐 정확히 법에 뭐라 돼 있냐면 벌금 등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헌인지 위법인지. 없으면 위헌 위법. 있으면 있으면 적법한 거고. 3번 보세요. 근데 조례 위에 법령이 있죠. 그쵸? 조례보다 끝발이 위에 있는 뭐 법령이 높겠죠. 근데 그거에 위반된대요. 그럼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겠죠. 조례가 법률한테 감히 대들었으니까. 4번 기관 위임 사무관의 조례 원칙적인 대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치사무. 이건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죠.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 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한테 뭐 만들어라 하면 의회가 그 규칙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기관 위임사무라는 건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거예요. 장도 자체법규 만들 수 있죠. 규칙이라는 다른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네가 조례로 함부로 만들어버리면 지자체장의 뭔가 권한을 침범하는 셈이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관 위임 사무라도를 개별 법에서 그냥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 겁니다. 18번에 1번 거부 행위가 처분성이 있으려면 무조건 신청권이 있어야겠죠. 그쵸? 신청할 권한. 법무부 장관이 길 지나가는데 빵 사달라고 하면 맡겨놨냐 소리 듣겠죠. 근데 실제로 맡겨놨다면? 그렇다면 맡겨놓은 거 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거부하면 이거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죠. 그 논리입니다. 자 2번 건축신고는 원래는 건축신고든 허가든 간에 건축신고는 원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근데 여기 인허가 의제가 묻는 순간 그 속성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3번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4번에 나와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건축가 공무원들이 뒤끝이 너무 쩔어요. 그래서 건축신고를 딱 내주면 원래는 얘 수리를 요하지 않죠. 그럼 수리를 안 해줘도 반려를 당한 거야. 근데 그냥 쌩까고 건축 개시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건축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 수리를 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건축가 공무원들이 뒤끝이 있다 보니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려당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으면 한 달 뒤에 무조건 내 입에서 이런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건축신고 단계에서부터 반려를 당하면 빨리 2단계에서부터 빨리 취소시키고 소송 걸어 취소시키고 마음 편하게 건축 개시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아서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대상적격 부정이 되죠. 소송을 못 거는 거야. 그럼 얘는 꼼짝없이 한두 달 동안 노심초사 하다가 결국 올 것이 왔나 하면 이때 가서 뒤늦게 다툴 수 있죠. 그 불합리하니까 2단계에서부터 다투게 하려고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한다.
4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도 정확히 그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진 않았는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실체적 심사 하지 마라 라고 해요. 그럼 뭔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처럼 여겨지죠. 그렇다면 원래는 수리든 수리 거부든 처분성이 인정 안 돼야 되는데 또 예외적으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대요. 그래서 얘랑 한 세트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9번 무효화 취소 1번. 자, 무조건 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선 2개 그으면 됩니다. 위헌 결정은. 빨간 선이 하나 있죠. 제소기간 끝나는 곳. 제소기간이 이때 끝나네. 그거 놓고 그래요. 이때 보면 오른쪽으로 불가쟁력 발생하겠죠? 소급표 안 미치고 왼쪽은 소급표 미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하나 더 그어야 되죠. 위헌 결정 있는 시점에 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후로는 체납 처분이나 뭐 도감 매청 이런 게 진행이 안 된다. 진행하면 무효다. 읽어볼게요. 지자체 과세 처분 이후 조세분과 어쩌고저쩌고 돼서 위헌 결정 내려졌대요. 내려졌다고 하면 초록색 선 오른쪽이죠. 오른쪽인데 체납 처분이 진행이 됐네요. 진행되면 무효. 2번 지자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거.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기관 위임 사무 이런 것들은 기관 장이 우리 지자체 장이 해야 되니까 지자체 장이 자체법규로서 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조례를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지방의회가 오지랖 넓게 조례로 만들었다면 일단 하자는 있죠. 하지만 대외적으로 솔직히 이거 지자체 장이 만들지 의회가 만들지 사람들 관심 안 갖잖아요. 이게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자, 3번 행정기본법은 직권 취소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서 직권 취소 가능하다. 아까 이것도 9급에 그대로 놨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 일반적 근거 규정 없던 때부터도 대법원 판례가 주구장창 법률 근거 없어도 된다라고 판시를 해왔죠.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한 행수 행정 당연 무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0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1번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알박기 사안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회사가 이 도로 이 부지를 사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수십 년 동안 지자체가 돈 들여서 이게 다 포장해놨고 지방 주민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 이렇게 막고 나서 야, 지자체 너네 도로 여기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 다 철거해. 다 꺼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한테 심각한 위협이 되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원래는 소유권자로서 이렇게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 그래서 막은 거죠. 자, 2번 빈출 주제인데 별거 아니에요. 하천수 사용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서 손실보상 대상된다. 자, 3번 하천 점용허가 특허죠. 그쵸? 하천 점용. 너만 혼자. 원래 강이라는 건 다 같이 써야 되죠. 한강. 원래 다 같이 누려야 될 거죠. 천만 시민 막 부자들만 뭐 한강뷰 누리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아파트를 샀으니까. 근데 한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인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 막 이렇게 선착장 같은 데다가 막 음식점 짓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 뭐예요? 한 2년 정도 기간을 줬겠지 하고 얘네한테 돈 엄청 뜯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권리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음식점 사장 간의 그냥 약속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자기가 이 2년을 보장받고 싶으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 서울시와의 약속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채권적 권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되는 말로 물권적 권리였다면요, 대세적으로 누구든 세상 누구든 붙잡고 야 이거 내 식당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지나간 사람 입장에서 알게 뭐야, 너랑 서울시 간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간의 얘기니까 둘에 국한된 얘기다 라고 하니까 채권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 이건 민법 개념을 완전히 알아야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4번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일정한 제약이 생기면 그냥 사회적 제약이죠. 그럼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걸 초과해서 특별하게 희생이 발생했다 이런 뉘앙스가 묻어 있어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는 그냥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이 정도죠. 자, 그런 거고. 자, 21번 보시면 21번 지자체는 정보공개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9급 쪽에서 거기서는 이게 나왔죠. 사립대학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결국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내가 청구할 수 있는 놈, 정보공개 해야 되는 놈. 그러면은 항상 문제되는 게 일단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근데 얘가 항상 여기 줄 서고 싶어. 다른 지자체 뭐 하나 궁금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싶어. 그거
안 된다. 얘는 무조건 오른쪽이다. 그리고 사립대학, 정보공개 의무자는 우리 법에 공공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공공기관인데 사립대학이 들어가느냐? 들어간다는 게 판례 입장. 그게 9급에 나왔죠. 2번 사법시험 답안지 자기가 쓴 답안지 보고 싶으면 보여줘야겠죠. 3번 이거는 몇 조 몇 항이었더라.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지금 21번이죠. 21번 제4조 3항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는 적용 대상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그 비공개 대상으로서 그 안보 국방 이거랑 다른 거라는 거 좀 표현이 애매해요. 분명히 지금 약간 뭐지 싶을 거예요. 비공개 대상 중에 안보 국방 외교 어쩌고 있는데 라고 할 건데 그거랑 별도 조문이 뭔가 있긴 해요. 그거 모티브로 해서 냈는데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4번 보고 그냥 골라내라는 의미예요. 독립유공자 서훈 두 개 판례 합쳐놓은 건데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 심사위원회 회의록 해가지고 너 독립유공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정보공개 청구한 거죠. 근데 비공개 대상 때려버린 게 어차피 봐도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 본다고 막 그 더듬어 가면서 막 그 분석해봤자 답 안 나온 얘기라는 얘기예요. 판례에 실제로 그렇게 적혀있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 까서 네가 봐도 너도 몰라. 모호한데 어떻게 독립유공자를 함부로 인정을 해. 사실 친일파냐 독립유공자인 줄 알았는데 막 친일파로 밝혀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독립유공자를 인정 못한다. 너 그거 봐도 네가 확실히 단정 못지 아까 확실히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사재판 확정 기록은요. 형사소송상의 뭔가 재판 기록이잖아요. 그럼 형사소송법에 따로 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22번에 1번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 맞죠? 뭘 좀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제 이런 심판을 진행을 하는 거고. 2번 처분의 이행 명한 적이 있으면 자 처분의 이행을 명했대요. 재결이. 그럼 당연히 처분의 이행했죠.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이런 얘기입니다. 기속력이 일종으로서. 3번 의무이행 재결 위에는 재결 그 처분 재결 밑에 거는 처분 명령 재결 둘 중에 하나죠. 인용 재결의 종류가 그 두 개가 있죠. 직접 처분을 해버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처분청 자존심 상하니까 처분 명령을 내려서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죠. 처분 명령 재결이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 재결이면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9급에 나왔던 거는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이다.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 없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해버리니까. 4번 자 부작위 소송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성질상 제소기간 제한이 없었어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했다면 너 뭐 했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내가 소송 꼭 제기해야지 이런 카운트가 가능하지만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언제부터 카운트를 해? 그러니까 제소기간 제한이 없어요. 여기서 똑같습니다. 거부처분 부작위 둘 다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거부한 시점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셀 수가 있어요. 제소기간을. 근데 부작위는요.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제소기간 제한 없다. 그런 거고 23번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를 했다. 자 재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처분이 있고 재결이 있다면 원처분에 하자 했으면 원처분 대상으로 재결하자 했으면 재결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데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엄격한 제한이 있다.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된다. 그 사례가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부적법하지도 않은데 각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고유한 하자는 건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원처분 때문에 내가 열받는데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더 열받게 생겼어. 너 때문에 이만큼 분노 게이지가 늘었어 라고 하면 고유한 하자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루빨리 행정심판으로 내가 구제받고 싶어. 근데 부적법하지도 않은데 각하 때려버리면 내 입장에서 화가 울분이 우라통이 치밀 수밖에 없죠. 저도 감정이입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럼 더 열받죠. 그러니까 고유한 하자 중에 일종인 거예요. 자 그런 거고 항고소송 원칙적으로 당해처분 대상으로 하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나서 재결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했던 똑같은 얘기죠. 1, 2번 다 연결되는 거고. 자 그리고 3번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매 결정, 공매 통지, 공매 처분 이 순으로 나아가는데 무조건 소송 대상은 뭐만 된다? 공매 처분. 4번 병역보상 신체 등위 판정. 너 신검 1급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 2급이야 3급이야 3급까지는 현역 4급부터 보충력인데 이 판정 받은 다음에 어떤 본격적인 절차가 있어요.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병역 처분을 내려요. 야 너 몇 급이니까 너 현역 몇 급이니까 공익 이걸 해주는 구체적인 절차 뒤에 있다고요. 그럼 앞에서 굳이 1, 2, 3, 4급 이거 다퉈서 뭐예요? 그쵸?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이 뒤에 나오니까 그거 다투란 얘기입니다.
자, 24번. 자, 훈령이란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이 흔들리셨을 텐데, 무조건 내가 못 들어본 어떤 규정의 내용이 나오면 행정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규, 훈령, 고시, 지침, 뭐 매뉴얼 어쩌고 다 똑같습니다. 무슨 기준 다 똑같아요. 행정규칙으로 치환해놓고 볼게요. 1번 행정규칙은 하급 행정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되죠. 하급 행정기관을 통제하려고 행정부 내부적으로 그냥 발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적법 타당 가능해야죠. 뭐 당연한 얘기. 자, 2번 행정규칙을 근거로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자기구속 법리가 생긴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행정규칙 자체를 위반한 건 자기구속 법리 위반이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적법한 행정관행이 되풀이돼서 시행됐을 때만 자기구속 법리가 생겨난다. 만약 그 행정관행을 위법하면 이거는 자기구속 법리 적용 안 된다. 자, 그런 거 3번은 조금 너무했고 일단 4번부터. 자, 행정규칙이죠.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 없죠. 다만 내부적 구속력은 있죠. 내부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이거 위반하면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3번 이거는 위임이 있었던 케이스예요. 아무리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어도 상위법령 위임이 있는 순간 법령 보충적 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 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죠. 위임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해줘야 논리적으로 판단 가능한데 그걸 꼭 안 주니까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자, 결국 뭔 얘기예요? 어떤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처분 절차 준수했는지 여부는 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까지는 무슨 원칙? 법률 유보 원칙. 처분 절차 준수했는지 여부는 무슨 하자? 절차상 하자. 이런 것들은 언제 따져요? 본안심리 때. 소송 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자, 2번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당시. 자, 행정처분 당시라는 말이 뭐로 바꿔서 나왔어요? 있을 때.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은 언제다? 항상 처분 당시이다. 처분 당시이고 이후에 법령 개정 사실관계에 변동된 거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건데 자, 보세요. 뒤에 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후의 자료는 이제 이후에 뭔가 변동을 영향을 안 준다 이건데 이때 처분 시죠. 그러면은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 이후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법률관계 변동에 영향 안 받으니까 이후의 사정이 반영된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하면 안 돼. 여기까지의 내용이 뭔가 적혀진 자료는 법원에 제출해도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얘네의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당연히 재판 끝날 때까지 낼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가 밑에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은요. 처분 시 이후의 사정, 처분 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담긴 자료가 제출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내용은 1월 1일 당시에 뭔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고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그래서 당시에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발견은 했어요. 발견했는데 내용이 언제면 그만이야. 얘네 1월 1일 당시의 내용이면 나중에 발견했어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요. 제출 기한이 저기 재판 끝날 때까지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발견했고 심지어 그 내용도 1월 1일 이후의 내용이야 라고 하면 낼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1월 1일이니까. 자, 그리고 3번 아까 다 했던 얘기죠. 개발 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전제 일부 취소가 일단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한번 봐봅시다. 일부 취소를 해주고 싶어. 해줄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법원은 탐정이 아니죠. 그냥 원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법정 내서 혼자 결론 내려야 되죠. 근데 낸 자료가 일부 취소해주고 싶은데도 낸 자료로 인해서 총 100만 원을 때려서 일단 1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정확히 그 밑에 60만 원이 맞는지 80만 원이 맞는지 알아야 내가 일부 취소를 해주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부과금에 산출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됐어.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라서 일부 취소 가능해 라고 해도 일부 취소가 할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계산할 수 있대요. 라고 하면 일부 취소 되겠죠. 자, 4번 사정판결.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정판결 이거잖아요. 처분은 1월 23년도인데 이 재판이 이제 10년 동안 길어져서 33년도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위법한 건축물이라서 취소돼야 마땅한데, 근데 온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어. 그럼 10년 기관 경과가 있을 동안 주민들이 막 맨날 하루같이 그냥 법원 달려가가지고 이거 절대 철거하면 안 됩니다. 위법한 건 알지만 모든 주민들의 그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난리가 났겠죠. 그럼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굳이 누군가 피고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판사님도 출근길에 알겠죠. 그 피켓 시위 때문에. 그래서 직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데 현재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하나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나만 또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서 원래 마지막이 아닌가요? 마지막 맞네요. 25번이죠. 자,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더. 밑에 부분 관련해서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정 판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거든요. 1월 1일자로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항상 언제다? 1월 1일이다. 그 뒤에 일자가 아니에요. 영향 안 받아요. 뒤에 뭔가 발생한 사안은. 그런데 예를 들어 연말까지 재판이 장기화됐어. 그래서 뭔가 현저히 저걸 취소했다가는 현저히 공익에 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시키는 거잖아요. 사정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 판단 시점은 언제여야 돼요? 얘는 사후적으로 변경된 걸 충실히 다 고려하자는 취지죠. 그러니까 재판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모든 걸 다 반영해줘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는 1월 1일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그래서 사정 판결이 어떻게 나요? 1월 1일 기준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건 일단 우리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저거는 인용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시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중대한 공익 이런 거는 당연히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울에 올려놓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를 해봐야죠. 이 사람의 사익적 측면, 원고의 개인적인 이익 측면을 보면 이 처분을 취소한 게 맞죠. 근데 공동체 전체 이익을 생각하면 이게 취소한 게 맞죠. 그러면 둘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 형량, 비교 교량, 이익 형량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25번까지 끝났죠. 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